안녕하십니까. 자생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정성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Modulation of Acute and Chronic Inflammatory Processes by a Traditional Medicine Preparation GCSB5 both in vitro and in vivo animal models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널에 넣었어, 두 번째는 인트로덕션, 세 번째는 머티리얼 앤 메서드, 네 번째는 리절트, 다섯 번째는 디스커션입니다. 저널은 에스노파마컬러지로서 SCI급 저널이며 식물, 곰팡이, 동물, 미생물, 광물의 사용과 그 생물학적, 양리학적 효과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교환하는 저널로서 2019년 임팩트 팩터는 3.699, 5개년간 임팩트 팩터는 3.908입니다. 논문의 발간 연도는 2010년 5월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저자는 정화진, 제2저자는 이학선으로 두 분 다 이화여대 약학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앱스트랙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목적으로는 GCSB5 청파전은 아시아에서 염증성 질환에 널리 사용되어 오는 전통 약 처방인데 본 연구에서 작용 기전과 관련이 있는 시험 관내와 생물체 내에서의 GCSB5 함염증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설계되었고, 방법으로는 동물에서의 급성과 만성 염증 모델이 GCSB5의 항염증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항염증 작용 기전을 더 조사하기 위하여 LPS가 유발된 쥐과의 대식세포 또한 이용되었습니다. 결과로는 생체 내 동물 모델에서 GCSB5의 경구 투여는 TPA와 카라지난이 유발된 급성 부종과 보조적으로 유발된 관절염을 상당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혈관 삼투, 백혈구 이주, 그리고 유각종 형성을 억제하며 콕스2와 인터루킨 1 베타와 인터페론 베타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LPS에 의한 NF-카파비의 활성화를 억제시키고 AKT 활성화와 관련된 신호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보면 GCSB5는 급성과 만성 염증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AKT 신호체계의 하향 조절과 NF-카파비의 활성화 억제를 통해서 산화질소 합성효소와 콕스2의 발현을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GCSB5가 염증 반응 조절에 이용되는 정통 처방 치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입니다. 염증은 세포 손상과 혈관 조직에 대한 신체의 복합적인 생물학적 반응으로 발생 시점에 따라 급성 또는 만성으로 분류하는데, 급성의 경우 해로운 자극에 대한 신체의 주요한 반응이고 국소 혈관계와 면역계 반응에 속하게 됩니다. 만성의 경우 염증 반응으로 손상된 조직의 점진적인 파괴와 회복이 특징인 병리적인 상황입니다. 염증 반응 속에서 대식세포, 산화질소,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매개체들이 주요 방어 기전에 포함되는데, 대식세포의 염증 반응은 초기의 전사인자뿐만 아니라 PI3K, MAPKS와 같은 다양한 효소에 의해 매개된 신호 과정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NF 카파 베타 그룹은 산화질소 합성효소와 콕스2와 같은 염증 매개체들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자극된 대식세포에서의 친염증성인 사이토카인을 생산하는 조절 전사인자입니다. 염증성 매개체는 부패나 염증성 질환과 같은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의 효과적인 차단은 필수적인 치료 목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GCSB5, 즉 청파전은 6가지 생약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생약은 관절염, 디스크, 골다공증과 같은 다양한 골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방풍의 경우에는 쥐에서 항원 보강이 유발된 관절염에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슬도 항염증성이 보고되어 있고 두충은 일찍이 다양한 염증성 통증 모델에서 조사되어 왔고 구척은 마스귀신 염 모델과 사춘기 쥐 성장 호르몬 분비의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구척의 신바로메치는 함염증 효과를 보였으며 GCSB5의 강력한 억제 효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GCSB5가 염증성 질환을 경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 분작 이전뿐만 아니라 체외 체내 염증 모델에서 GCSB5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트 2 머트리얼과 메서드입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수컷 ICRG와 수컷 SDG가 구매되었고 동물들은 기본 실험 조건 하에서 사육되었습니다. 온도는 다음과 같고 빛과 어둠 유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샘플 준비에서는 6가지 생약 혼합물은 4시간 동안 수돗물에서 끓이고 추출물은 GCSB5를 얻기 위해서 자연 건조시켜졌으며 GCSB5는 증류수 50, 150 또는 450mg의 용량으로 경구 투여되었습니다. 같은 부피의 증류수가 대조군에 사용되었고 생약은 서울 한약시장에서 구매되었고 본 연구에 사용된 본초들의 표본은 자생한방병원의 본초 표본실에서 보관되었습니다. TPA 유발귀 부종의 경우에는 기존에 소개된 방법에 의해서 시행됐으며 GCSB5 대조군 또는 인도메타신이 TPA에 적용 전에 30분간 경구 투여됐었고 좌측에 대한 우측 귀 무게의 증가는 부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아세트산 유발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에 관해서는 윗슬의 방법에 따라 결정되었고 GCSB5 경구 투여 30분 뒤에 각 쥐의 꼬리 정맥에 4% 에반스 블루 용액 0.1ml가 식용수 용액을 통해 주사되었습니다. 공기 파우치 형성의 경우에는 멸균된 공기 8ml가 쥐 등으로 주사되었고 24시간 뒤에 8ml의 멸균된 공기가 같은 공간에 또 주사되었습니다. 백혈구 이주의 경우에는 체내에서의 백혈구 이주 활성은 히베이루에 의해서 설명된 방법을 통해서 쥐에서 관찰되었고 백혈구의 숫자는 광학 현미경 하에서 세어졌습니다. 카라기난 유발 유가종 형성과 관련해서는 공기주사 3일 뒤에 멸균된 PBS에 있는 2.5% 카라기난이 공기 파우치에 주사되었고 GCSB5가 8일간 경고되었고 9일째에는 GCSB5가 유가종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쥐를 안락사시켰습니다. 삼출액의 부피와 유가종 세포의 무게는 모아진 삼출액으로부터 측정되었습니다. 보조관절염의 경우 대략 1mg의 우락균을 10ml의 미네랄 오일에 넣은 것을 오른 발바닥 안으로 주사하였습니다. 발가락의 부피는 채적 변동계를 이용하여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측정하였고 발가락 부피의 0일에서 20일 사이의 차이는 염증성 부종의 지표로서 사용되었습니다. 화학물들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매되었습니다. 세포 배양의 경우 제식세포들은 ATCC를 통해서 얻어졌고 37도 5% 이산화탄소 공기 습도 하에서 배양되었습니다. 질소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독성 분석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세포 가수분해의 준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웨스턴 블락 분석 또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전사 폴리머레이스 연쇄 반응 또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입니다. 모든 실험들은 최소한 3번 이상씩 반복되어 시행되었으며 자료들은 평균 표준 편차로 제공되었고 각 실험의 독립된 번호로 표시되었습니다. 파라미터 안의 통계적 중요성은 아노바에 의해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리절트입니다. 리절트의 첫 번째로는 TPA로 유도되는 쥐의 기부종 억제에 관련된 결과인데 일단 귀에서의 부종은 TPA 작용으로 유도되었고 4시간 동안 적용된 경우 귀의 부종이 증가했습니다. 대조군의 평균 귀 중량은 약 0.3mg이고 GCSB5를 경구 투여한 경우 용량에 따라 TPA로 유도되는 귀 부종이 유의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50, 150, 450은 20.6, 35%, 47.2%의 부종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메타신 또한 GCSB5의 최대 용량과 비슷한 억제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카라기닌으로 유도되는 G 발의 부종 감소에 관련된 결과입니다. 발의 부종을 카라기닌 주사로 유도하고 6시간 동안 부종의 크기를 관찰했으며 발의 부종은 계속 증가했고 4시간대 부종이 가장 최대치에 이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CSB5의 주사는 용량에 따라 유의하게 발의 부종 형성을 감소시켰고 4시간 후 부종 억제율은 GCSB5 50, 150, 450의 경우 각각 37.7, 42.9, 52.8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세트산으로 유도되는 쥐의 모세혈관 투과 억제성에 관련된 결과입니다. GCSB5가 아세트산으로 유도되는 모세혈관 투과율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쥐 꼬리 정맥에 에반스 청색 염색제를 주사하고 아세트산을 복강내로 투여했습니다. 보시면 GCSB5는 용량에 따라 아세트산으로 유도되는 모세혈관 투과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G의 백혈구 이동 억제에 관한 결과입니다. GCSB5가 카라기닌으로 유도되는 백혈구의 이동을 억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폐포 흉막의 삼출액 백혈구 숫자를 계산했고 그 결과로서 용량에 따라서 G 폐포 모델에서 카라기닌으로 유도되는 백혈구 이동이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카라기닌으로 유도되는 폐포의 유가종 형성 억제에 관련한 결과인데 카라기닌으로 유도되는 폐포의 유가종 형성은 쥐의 확실한 염증 모델로서 GCSB5가 카라기닌으로 유도되는 유가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라기닌 2.5%를 미리 주사한 폐포에 GCSB5의 주입 이후 유가종 조직의 부피와 무게를 관찰한 결과 GCSB5 주입에 의해 폐포 삼출물의 부피가 유의하게 줄었고 유가족 조직의 무게 또한 GCSB5를 통해서 감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관절염 보조입니다.
주사 후 20일 동안 GCSB5를 경구 투여한 결과 차량 치료 대조군에 비해 실험지에서 발의 부종이 감소하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 종료 20일에 50, 150, 450mg GCSB5의 선량은 각각 28.7, 43.3, 48.8%의 발 부종 억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LPS에 유도된 G 대식 세포에서의 산화질소 생성물 억제에 관련된 결과입니다. LPS에 대한 처리는 기저레벨 1.9 플러스 마이너스 0.9에서 25.5 플러스 마이너스 1.5 사이에서 20시간 배양했을 때 질소 생성물이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800g per ml GCSB5에서 63%가 넘는 산화질소 생성물 억제가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LPS 유도된 G 대식세포에서 사이토카인 발현 염증 억제에 관한 결과입니다. 4시간 동안 LPS의 처리는 현저하게 사이토카인 염증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GCSB5가 IL-1 베타와 IFN 베타에서는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TNF 알파와 콕스2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LPS 유도된 G 대식세포에서 산화질소 합성효소와 콕스2 단백 그리고 mRNA 발현을 억제하는지에 대한 결과로서 LPS의 16시간 동안 처치는 산화질소 합성효소와 콕스2의 단백 발현을 증가시켰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GCSB5와의 합동 처치에 의해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 번째로 LPS 유도된 G 대식 세포에서 NF 카파 B 활성과 I 카파 B 알파 저하 억제에 관한 결과입니다. NF 카파 B 활성화는 염증 반응 시작의 본질적인 과정으로서 1시간 처리는 P65와 P50 단백질의 발현을 현저하게 증가시켰으며 GCSB5와 LPS의 합동 처치는 P65와 P50의 발현을 현저히 억제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LPS 유도된 G 대식세포에서 AKT와 ERK의 인산화 억제에 관련된 결과로 GCSB5는 LPS에 유도된 AKT 활성화를 억제하지만 ERK에 의한 것은 GCSB5 처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커션입니다. 항염증 효능을 가진 천연 약제를 찾기 위한 작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데 GCSB5는 한국에서 임상적으로 염증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추출물이 작용하는 기전이나 그에 대한 양리학적 연구는 아직 밝혀진 바가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급성 및 만성 동물 모델에서 GCSB5의 항염증 작용을 알아보고 시험관 실험 및 생체 실험에서의 기전을 더욱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급성 염증은 염증의 일반적인 특징인 부종, 통증과 혈장 및 백혈구의 조직 침흉으로 인한 기능 부존으로서 급성 염증성 귀 부종 모델에서 GCSB5가 TPA로 유도되는 산화질성 합성효소와 콕스2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 한 가지 가능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부종은 급성 염증의 기초적인 작용 중 하나이며 잠재적으로 항염증 효능이 있을 가능성을 갖는 화합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평가 지표로서 GCSB5는 유의하게 TPA로 유도되는 귀 부종을 제한하여 GCSB5가 비급성적 동물 모델 체계에서의 항염증성 효능이 있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카라기난으로 유도한 G 발 부족에 적용하여 GCSB5가 비급성 염증 모델 생체 실험에서 항염증성 효험을 가짐을 확인했고, 급성 염증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혈관 투과성의 증가도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GCSB5가 혈관 투과성을 높임을 확인했습니다. 염증 반응에서 염증 부위에서의 백혈구 이동은 중요한 지표로 본 연구에서 GCSB5가 쥐에서 카라기난으로 유도된 백혈구 이동을 제한한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GCSB5가 보조약으로 유도된 관절염을 부작용 없이 염증을 억제한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GCSB5가 LPS로 활성화되는 G 대식세포에서 염증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 TNF-알파와 IL-1 베타의 발현을 억제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총 종합하자면 이상의 결과들은 GCSB5가 생체 실험과 시험관 실험 염증 모델에서의 함염증성 효능을 가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GCSB5가 나타내는 기능의 기전은 AKT 신호회로의 하향 조절과 NF-kappa B의 비활성화를 통한 산화질소 합성 효소와 콕스2 억제와 밀접히 연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연구의 결과는 염증의 전통적 한약 치료에서 GCSB5가 갖는 양리학적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